지훈이는 미치 오늘 한 거짓말, 지금 이 모습? 약속 있는 척하면서 그냥 집에 누워 있는 거.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거밖에 안 되나? 좀 힘들었던 거? 네, 안녕하세요. 작품 안나는요, 한 여성의 사소한 거짓말로 비롯이 되어 아주 다른 여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한 여자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주영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은채 언니, 준한 오빠, 박예영 배우님, 박예영 언니 등이 출연하고 30초. 30초. 예. 그 유미라는 인물의 거짓말을 통한 어떤 그 욕망을 쫓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또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각자의 사소한 거짓말들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울 같은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씁니다. 나는 유미가 걱정이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잖아. 부러웠어요. 근데 너 이름이 두 개야?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유미가 안나가 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 역할을 맡은 수지이고요. 유미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칭찬과 어떤 관심 속에서 자라온 아이인데 자기의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열등감도 많고 자격지심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게 계속 커져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굉장히 자기의 방식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훈 역할을 맡은 김준환입니다. 제가 맡은 최지훈이라는 인물은 자기만의 어떤 그런 목적의식이 굉장히 뚜렷하고 목표를 설정했으면 꼭 해내야 되는 사람, 해내지 못하는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안나에서 현주 역을 맡은 정은채입니다. 극 중에 현주는 유미랑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타고나기를 좀 많이 가지고 타고 나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목적 의식이나 목표 의식이 좀 떨어지는, 오히려 그냥 순간에 굉장히 몰두하고 감정적인 표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유미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텐션을 주는 캐릭터입니다. 저는 일단 글을 보고 너무 재밌게 봤고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지? 다음에 또 유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 거짓말이 걸릴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몰입해서 봤고요. 유미에게 이입해서 보다 보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안 걸렸으면 좋겠고 좀 응원하게 되는 그러면서 유미의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주를 만나서 어떤 자극을 받고 나중에 또 지훈을 만나서 어떤 자극을 받아서 일어나는, 계속해서 유미한테 처해지는 상황들이 재밌게 받아들여져서 이 작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수지 씨하고 마찬가지로 일단 글이 너무 흥미로워서 그 글 자체의 완성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물론 뭐 배우로서 이 인물을 꼭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강하게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이 작품에는 꼭 참여를 하고 싶다,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 세계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뭐 굉장히 흔쾌히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안나를 연출하신 이주영 감독님의 전작에 굉장히 팬이어가지고요. 감독님의 다음 작품이 어떨지 세계관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늘 궁금했었는데 이번 책을 보고 너무도 완성도가 되게 높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했던 어떤 연기들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 선택하게 됐습니다. 유미에게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유미에 몰입하다 보니까 유미한테 계속 닥쳐지는 상황들이 좀 너무 가혹하다? 변명을 하자면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계속 사소한 거짓말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엔 유미가 확실하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만 나중에 가서 얘가 이거에 되게 어떤 환멸감 같은 걸 느끼고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그런 의미를 잃어버릴 때 무엇을 위해 내가 여기까지 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좀 유미한테 참 가혹하고 너무 안쓰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유미가 굉장히 부지런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짓말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어떤 에너지가 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실제로 심리 전문가님에게도 자문을 좀 구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접근을 했었고 또 이제 뭐 현주를 만날 때나 지훈을 만날 때나 다 어떤 유미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좀 다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다. 얘는 되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그때그때 그 상황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래도 감독님께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순서대로 거의 찍었단 말이에요. 그 촬영을. 그래서 정말 유미한테 몰입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유미처럼 굉장히 다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콤플렉스로 인한 그런 변화를 꿈꾼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주는 그냥 타고나기를 굉장히 우월한 삶을 선물 받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도 목적도 없는 그래서 더더욱이 좀 타인들에게 악의 없이 구는 점이 오히려 상대를 굉장히 박탈감 느끼게 하고 숨통을 좀 막히게 하는 그런 면모들이 있어서 저도 촬영을 하면서 좀 기존에 봐왔던 악역이라고 하기는 사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은 하지 않았고 상대와 연기 호흡을 할 때 뭐랄까 조금 더 일방적인 그런 연기? 미안하지만 그것이 저희의 호흡인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새롭게 접근을 해서 연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거보다도 지훈이라는 인물이 다루고 있는 세계의 스케일이 너무 커서 사실은 뭐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어떤 경험치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스케일이 있는 세상을 다루는 사람을 내가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처음에는 좀 들었었어요. 어쨌든 지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정치인이라든지 권력자들 사람들을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저런 상황들이 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지 실은 저 사람의 본질 자체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 심지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마치 개미를 밟아 죽이는 그런 어린 아이의 심정과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권력자의 그런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좀 더 그냥 보편적인 어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접근하려고 했어요. 유미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좀 더 상식적이지 않나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진심으로. 내가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라는 어떤 좀 선을 긋고 싶은 그렇게 약간 생각하셨구나. 그런 차이점? 아 저는 응.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밖에 안 되나? 뭐 그런 생각. 아 이게 수가 그거밖에 안 되나? 뭐 그런 생각. 예, 수가 다르다.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긋기 서로. 근데 진짜 아까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전 정말 현주와 유미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니는 악의 없이 그냥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제가 근데 같이 대화할 수는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들어줘야 하고 근데 그 반응을 신경을 안 쓰니까 이제 막 그러니까 온도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언니가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그래? 아, 그랬어요? 되게 그 공간 자체가 마레라는 공간 자체에서 주는 느낌과 아우라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또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마레에서 일하러 가면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좀 매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 미묘한 거거든요. 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 거라서 유미가 저는 저 혼자 열심히 그런 걸 혼자 이렇게 상처받아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촬영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장면들이 그 수지 씨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저만 거의 대사가 많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지 양은 거의 이렇게 어떤 표정이나 그런 분위기의 리액션이 주로 된 연기를 했었고 재밌었던 거는 주고받는 그런 대사들은 아니었지만 어떤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같이 공존할 때의 그 분위기나 그 공기의 어떤 그런 무게감이 너무 달라서 그렇게 두 사람을 대비해서 보는 재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좀 더 빛날 수도 있고 또 상대의 이런 리액션 때문에 저의 연기가 조금 더 두드러지기도 하고 그런 식의 밸런스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 스태프들이 굉장히 밝아지는 그런 거를 저는 목격을 했고요. 촬영장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일단 대본이 너무 흥미로운 대본이다 보니까 같이 뭔가 재밌는 걸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 이야기가 전개돼 가는 거에 따라서 같이 뭔가 이게 이런 식으로 찍혔구나.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호흡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즐기면서 그렇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현장은 굉장히 편안했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더 많은 얘기도 나누고 또 감독님이 되게 유머러스 하셔가지고 얘기도 나누다가 또 촬영이 들어가면 다들 각자의 캐릭터로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래서 되게 잘 그렇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에피소드는 저 혼자 있을 때 에피소드가 계속 기억이 나는데 오빠랑 있을 때는 꼬르륵 소리 때문에 좀 힘들었던 거? 웃음 참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웃음이 날 만한 씬들이 많이 없는데 유일하게 뭐 꼬르륵 소리 막 약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둘 다 그걸로 막 대화하고 대답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소소한 기억? 웃음. 굉장히 베테랑 연출진들이 같이 촬영을 했는데 다들 너무 어떤 새로운 그런 작품에 임하는 그런 모드로 각자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되나? 좀 다들 좀 신선한 작업을 한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배우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현장에서 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참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굉장히 어두운 면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희극적인 면이 공존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강약 조절이 좀 가능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간의 굉장히 원초적인 그런 본능을 이렇게 내비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들의 어떤 그런 심리 변화를 따라가는 재미가 굉장히 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 각자의 이제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서 계속 어떤 포인트들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드라마가 좀 거짓말에 관련이 있는 드라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들킬까 하는 순간들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선 안나는 유미라는 인물의 어떤 욕망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그런 어떤 욕망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는 재미도 있으면서, 그리고 뭐 현주라든지 지훈 혹은 뭐 그 외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어떤 삶을 대하는 방식, 그것들을 아까 은채 씨가 얘기한 것처럼 포인트를 또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드디어 안나가 공개가 되는데요.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세요. 저희가 다 함께 아주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촬영한 작품이 이제 공개가 돼서 너무 기대가 되고, 어떤 반응들이 올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인데요. 다크한 수지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그것만으로도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 말이 하고 싶었는데 대본을 처음 읽고서 대본 자체도 너무 재밌지만 수지 씨가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기대에 절대 실망하지 않는,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수지 씨의 새로운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6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 쿠팡 플레이에서 공개되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